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십성의 포태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병호를 살펴보자. 십성을 포태 보니까 병호는 제왕을 낳았어요. 제왕, 그러니까 왕궁에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병화는 비겁이죠. 그렇죠? 육신을 보니까 이 병화 비겁 지장간에 들어가니까 비겁이 똑같이 뭘로 했나요? 왕궁에, 그쵸? 왕자 왕궁에 들어갔어요. 다시 제왕으로 들어와 있더라. 제왕으로. 그러니까 비겁이 왕좌 왕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비겁이 여기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도 보니까. 그쵸? 여기도 보니까 비겁이 정오를 보니까 걸록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록 하고 왕하고, 그렇죠? 비겁이 록왕이 왕궁에 들어와 있어요. 자, 여러분, 비겁이 록왕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먼저 육친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 육친의 관점에서 보면은 형제지요.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잘난 부류들이 많아요. 잘난 부류들이 많은, 그러니까 형제들이 잘 나가는 형제들이 많은 거예요. 병호일주들이 잘 나가면서 한편으로서는 되게 독립심이 강해서 형제들에게 폐는 끼치진 않겠지만 자기 스스로 먹고는 살겠지만, 왜? 잘난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전부 다 왕이 왕궁에 놓여 있으니까 형제들 우애는 어떨까요? 대단히 좋아요. 우애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잖아요. 배우자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형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왕따 당하는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공부를 하면은 배우자가 당연히 저래서 저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시큰둥한다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형제 관계가 거기가 잘난 사람들하고 인연하게 마련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비겁이 록왕이다. 그러면은 비, 시, 제, 관, 인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비가 록왕이야. 전부 다 왕자 록왕이야. 록왕이 왕궁에 놓여있죠. 그쵸? 그럼 이 사람은 비겁이 왕하면은 식상을 생해서 재성을 취하고 관을 극을 받고 이럴까요? 바로 어디로 가요? 결과지향적이라고. 죄를 취한다고요. 아주 성격이 빨라. 그래서 급하다는 얘기예요. 죄를 취한다고요. 그래서 이 병호쯤 되면은 순리를 무시하기, 과정을 무시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일, 또 명예 공부에서 일을, 과정을 빼고 바로 결과를 바로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나 하셔야 될 게, 내가 너무 강해. 그렇죠? 이게 비겁의 양인이 너무 강해. 그럼 내가 너무 강하면은 이것은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와서 나를 좀 한번 눌러서 그걸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웬만한 관이 와서, 아까 임수 정도는 모르지만 개수가 있다라든가 웬만한 관이 와서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관이 아무리 이 좋은 관이 들어와도 양인을 어떻게 하나요?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그래서 양인을 못 이겨.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 가살이란 얘기는 관성이 양인의 등을 타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명의 입장에서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제 역할을 하나요, 못 하나요? 못해. 그래서 천하 없는 남편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병호랑 살면은 무력해져. 무기력해진다고요.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는 저거 저렇지 않았는데, 옛날에 멋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양인 가살 때문에 남편이 무력해지는 양상.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편이 버림받게 돼, 여명의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양인 가살이라 그래서 배우자를 아주 경시하기 십상이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병오에서 내가 대단히 신강명이더라. 신양명이더라.
병호일주자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십자가에 딱 깔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강이란 뭐예요? 인비로 다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뻔해. 뻔해. 뭐가 뻔해요? 여기는 무조건 흉이야. 여기는 무조건 길이야. 간단하죠? 병호일주에서 십자가를 보면은 길이에요. 원국이든 행운이든 말이에요. 그런데 신강으로 인비로 들어가더라. 팔자가 건곤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좀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보시자고요. 지금부터는 요 중간에 나와 있는 상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식상에 대해서. 특히 이거 상관이라고 본다면 상관은 기토가 오화를 보면은 12포대에 있어서 걸록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록좌에 상관이 록좌에 왕궁에 놓여 있더라. 여러분 상관이 록좌에 왕궁에 와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상관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육친을 보면 여명을 가지고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식의 동태니까. 병호일주의 자식들은 있죠? 대체적으로 잘 나가요. 출세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독립심도 강하고. 그리고 상관은 인성을 우리가 이제 인자로 본다면은 감성인자, 감성계죠. 그렇죠? 표현 심리죠. 심리로 본다면 대단히 강하잖아. 이게 따따따가 전부 다 썰을 다 놨잖아 여기에. 병호일주에 말 못하는 사람 없죠? 다 썰을 놨죠. 이렇게 정사일주도 말 못하는 사람 없고요. 다 썰을 놨잖아 이렇게. 이렇게 감성계가 대단히 지나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왕궁을 낳았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대단해.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를 분명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상관이 록왕으로 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여러분 육친과 관련해서 튀어나와야 돼. 한 단어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렇죠? 상관이 뭘 봤어요? 견관한 거야. 그렇죠. 상관이 견관, 이 관을 본 거예요. 상관이 관을 보면은 상관이 관을 극설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병호일주는 상관이 록의 왕에 와 있으면은 관을 남편을 여명의 입장에서 남편을 그렇죠? 아낌없이 여지없이 쳐버려. 그러니까 병호일주 치고 남편을 잘 다독거리고 남편하고의 관계 좋은 사람이 없다. 응? 야구 방망이로 두드린 여자가 있어. 그렇습니다. 아주 이거야. 그래서 피곤해요.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아주 상관 걸록이니까 상관 걸록의 제왕이니까 감성계가 지나치니까 수완가예요. 요령꾸리고 아주 그냥 이래. 근데 그건 그것뿐이고 육친으로 신민을 그럴지 모르도 육친은 어때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남편을 거의 앵벌이 수준으로다가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자마자 일주를 보자마자 일간을 중심으로 식상이 많은 여자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편하고의 관계는 건건하겠구나. 근데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감성계가 발달돼 있어서 아주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이냐. 재미나 술 한잔 먹으면 따따따따따 돈도 계산해주고 오빠 해주고 그러니까 좋다고. 근데 그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견관하는 거예요. 아셨죠? 상관경관을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발달하면은 대체적으로 동정심도 많고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관경관의 기운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사후에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서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남명 같은 경우엔 말이에요. 이제 남명을 한번 가보시자고. 상관경관. 남명의 상관이 록자 왕궁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상관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상관의 그릇이 이렇게 있어. 상관의 그릇이 아주 꽉 찼어. 이렇게 상관의 그릇에. 그럼 어디로 흐르나 이게? 흘러넘쳐 오버플로 어디로 하나 이게? 이게 재성으로 흐르죠. 재성의 밥그릇으로. 그렇죠. 전에 단계의 십성이 꽉 차면은 반드시
뒤후 십성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보지는 않으면서 관심이죠. 그래서 이 상관이 록좌의 왕고로 놓여는 너무너무 차서 넘어가. 그러니까 부인한테 관심이 어떻다고요? 대단한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부인 입장에선 피곤한 거예요. 사랑이 지나치면 뭐예요? 간섭이야, 창피하니까. 20, 30대나 매일 터치하고 매일 허그하고 사랑해야지 40, 50대 돼서 매일 전화하고 관심 가져봐요.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5분에 한 번씩 전화해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묘야. 이 묘 가불이죠. 재가 어떻게 돼 있어? 로광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재 로광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여명이야. 어디로 흘러요? 그릇이? 재가 어디로 흘러요? 관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음성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상관이 넘쳐 재로 가고 있죠. 남편 같은 경우 어때? 아니에요. 아이 뭐 와이프 뭐 깐는 이러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꽉 잡고 어디야 잔소리하고 말이죠. 사귀면 안 돼.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 네? 아내가 관심이 많아고 잔소리가 많아져요. 이게 식상이 생재지요. 식상 생재의 기운이 강해요. 이게 다른 양인하고 틀리다니까 이 점이 다른 거하고 틀려. 양인도 말이에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 양인이 있어. 여기 식상을 못 보죠. 비겁이잖아. 개해도 그래. 개해도 보니까 여기에 물론 상관이 있지만 장생을 난다고. 록이 아니라. 그렇죠. 제왕이 록으로 들어와 있어. 장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오일주도 보게 되면은 무오일주도 오병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토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여기 식상이. 정사도 다 똑같아요. 오직 요 병오만이 식상생재를 해. 그러니까 이상하게 양인사주들 중에서 이 병오만이 남명은 부인한테 잔소리 꽉 잡고 이렇단 말이에요. 잔소리가 심해. 근데 그 무오일주의 남자들은 잔소리가 없을까요? 있어. 기본적으로 오화를 놓고 태를 낳기 때문에 있지만 병오일주만큼은 안 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다른 거하고 좀 틀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관이 로광으로 놓여 있는데 상관의 동태가 설에 기토의 상관이 다시 화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설화를 잘 타요. 그러니까 남을 혀끝으로다가 아주 반죽에 좀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겸손이 잘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이 상관이 이렇게 록으로 들어오면은 특히 오화의 상관들 같은 상관이라도 보세요. 요 상관이잖아. 이 상관이잖아. 여긴 사로 들어와 있잖아요.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리다가.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예를 볼게요. 여기는 병오가 지금 여기 병오가 제왕의 상관을 다시 또 여기 제왕으로 놓죠. 걸럭이. 가보를 보시자고요. 가보가 상관인데 보니까 오병기정이 있어요. 여기도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어요. 여기 둘 다 어때요? 보니까 같은 여기 식상이 전부 다 록왕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도요. 그럼 이 사람도 누구한테 질까요? 안 질까요? 가보. 절대 안 져요. 안 지는데 여기는 사에 가보가 사에 걸려 있어. 여기는 제왕에 걸려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안 줘도 질만하면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를 막 낸다고. 근데 여기는 제왕에 이미 상관이 로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포커페이스야. 꽉 쥐고서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강기강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일단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상관이 어쨌든 저렇게 록왕에 그 다음에 상관이 록에 이렇게 왕에 들어와 있으면은 아주 묘기 백출해요. 아주 사람들이
그 창조적 재능이 있잖아요. 이것이 아주 창조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 하여튼 어쨌든 상관이 록, 왕에 놓여있다 그러면 대체로 그 사람은 굉장히 수완꾼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상관이 록, 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답답한 게 없어. 일단 내질르고 봐. 근데 상관은 뭐예요? 사직신이라 그랬어 제가. 사직신, 어떤 일을 그만두게 하거나 편법신이라든가 착각살이라든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그래서 뭔가 될까 확 내질러. 근데 결과는 어때요? 꽝이야. 그래서 여러분 상관 들어온 사람 치고서 제대로 좋은 사람이 없어. 실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신의 일주야. 이게 상관이잖아요. 목욕까지 나왔어. 오리지널 상관이야. 둘 다 아이콘 이런 거 아니에요. 목욕도 이런 거고, 그렇죠? 상관도 이런 거잖아요. 그 밑에다가 임수를 보니까 임에 걸록을 놨어. 상관 록을 놨어. 어때요? 자기 딴에는 꽤나 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손해, 꽝이야. 선생님. 아셨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생님 사주 네? 신의 일주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상관이 이렇게 권력이 양이 동조하면은 아주 천재적인 어떤 그런 묘기별질의 기질이 있지만, 만약에 이 사주에서 편인이 없다, 인성이 없었다, 사주에 병호일주에, 그럼 대체적으로 부자가 많아요. 편인이 없으면은. 편인이 없으면은 이 식상을 네 꼬라지대로 가서 해라라고서 로광의 재앙을 보서 네 꼬라지대로 하라 이래가지고 식상이 그냥 그대로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병호일주에 편인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을이 있었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지지로 보면 묘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행운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이 편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저 갑이라든가 요 인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편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관의 기운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병호를 달고서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구이장이라는 걸 이제 배우실 거예요. 구이, 입하고 귀하고 구이, 요것이 망가진 구하나사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호일주에 이렇게 불바다를 놓고 저렇게 이제 편인을 잘못 갈면은 입이 돌아가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요. 이제 건강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기로 하고, 어쨌든 자, 그럼 이번에는 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시는데, 재성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없으니까 이제 종을 해야 돼. 관성하고. 재를 보시자고요. 재성은 당연히 나한테 보니까 금이에요. 금은 보니까 경금이 있을 수 있고 신금이 있는데, 경금이 오를 보게 되면은 뭐예요? 경호는 뭐죠? 경호는 뭐예요? 목욕이에요? 응? 목욕에 왕궁을 놨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욕을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이 오해를 놓게 되면, 신호는 그죠? 이제 병이에요. 영마라고 얘기하는데 왕궁을 놨어요. 어쨌든 나의 재를 보시자고. 여러분 이제 재는 누구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볼까요? 남명의 입장에서 보는 게 낫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왜? 부인의 동태니까. 육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인이 목욕을 병을 놨어, 영마를 놨어. 부인은 어떤 부인이에요? 목욕의 부인은 예뻐요, 안 예뻐요? 미인이에요. 멋도 나려고, 사치도 잘 내고. 근데 이게 사회적 관점에서는, 육친의 관점에서는 어떤 뭐 처지만 요게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돈이잖아, 그렇죠? 돈이 목욕의 병을 났어요. 돈이 진득이 모이든가요? 응? 안 모여.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병호일주의 남명의 부인들은 사치스럽고 낭비스러워요. 그래서 돈이 안 모여. 희한하게. 그래서 이 사회적 측면에서 이 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제가 목욕에 나와 있죠. 아내의 동태가 나 그렇죠. 나의 동장도 여명이든 남명이든 돈이 어떻게 돼요? 소비성에 가 있는 거야. 목욕은 뭐예요? 상관 그 자체야. 감성계잖아 벌써요. 그래서 돈이 진득하게 모이질 않아. 그래서 병호일주 치고 부자 되기가 무척 힘들어요. 여러분이 요 12포태만 우리가 이해하신다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계속 바르게 신사다 오려면은 강희 상령의 임수를 제대로 갖다 놨을 때, 이랬을 때 괜찮은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신양명의 식자관을 본다면 저 사주는 사는 거고, 신강의 인비를 갖고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흉명으로 들어가기 쉽더라. 근데 병호일주 정도 되면은 되게 신강명으로 들어가기 쉬워요. 그게 이상하게 팔자소관이 그래. 다 그렇게 짜여 있어. 이상하게 그래. 병원 왔으니까 여기다가 뭐 임도 좀 놓고 뭐 여기다가 뭐 식자간도 적당히 놓고 내 딴에는 좀 그러고 싶어. 근데 참 팔자가 참 고약한 게 이거 내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부모가 뭐 시참말로 재미보다 우연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억울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다면 뭐 저렇게 만들겠어? 깐느먹고. 아니요, 내가 택해서 태어나. 내가 택하고 내가 한다면은. 근데 이거 내가. 제가 택해서 그 부모 태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우리가 연기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나는 놓고 보니까 전혀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들어와 있는 거야. 저 사람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베풀지 못하고 충형이나 이런 게 많으면 그 자손들한테 내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얼굴은 육체는 유전한다 그러죠. 사주팔자도 99.9%가 유전한다. 그럼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야. 부모가 엄마가 정사일주라든가, 아버지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기사일주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똑같아요. 사주팔자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연기법으로 보면 이게 유전이라고, 현대적 용어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깜짝 놀라신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재성을 계속 설명드리겠는데요. 재를 이제 설명드리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이 사람 사주의 재성, 이 사람 사주의 재성은 금이에요. 그렇죠? 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간에 말이죠. 천간에 신금이 있고 또는 지지에 신금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이렇게 보자고. 병오일주라는 것을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신금이 행운에서 있을 수도 있고 원국에서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요. 신금이 있었어. 신금이. 그러면 병화가, 병호가 병이 신을 보면 병신이라 그래요. 병이라 그래요. 영마를 놓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신금이 오화를 보면은 요것도 신호병 놓는다 그래요. 요 병은 아프다 할 때 병이에요. 요것도 영마라는 얘기예요. 병은 12쓰는다. 그러니까 병호일주가 재를 영마에 놓고 가잖아요. 그럼 드디어 돈을 번답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병호일주가 요런 신금의 운이라든가 요런 신금, 지지의 신금의 운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사주팔자에 신금을 어딘가에 놨지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주팔자에 이 재를 병지에 이렇게 놓은 사람들은 움직일 때마다 돈을 버는 형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천간에 경금이 떠 있더라.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 우린 종화잖아요. 그렇죠? 욕종에 어떻게 돼 있나요? 왕궁으로 놓여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요거 좀 경금이 있다라고 보자고.
그럼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신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지에 이런 신금, 천간에 이런 신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건 상황이 또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우리가 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신살에 보면 육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수는 무슨 병호, 정미, 무호, 무자, 기미, 기축, 이걸 육수라고 하는데, 육수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건 다시 얘기해서 마이웨이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업하면 홀따당 말아먹고 마는 기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하는데, 이제는 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종을 해보자고요. 자, 두 번째 관성. 관성은 당연히 수예요. 수인데 하나는 임수가 있고 하나는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은 임수는 이미 5에 오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뭐? 개가 5에 오게 되면은 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관성은 절대로 종하더라. 어디로? 왕궁에서. 그러면은 관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먼저 볼까요? 관에 대한 얘기는 여명부터 보시자고. 여명에서 육신적 관점에서는 남편이죠. 남편의 동태는 절로 들어와 있어. 절태. 남편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 관이 바람직한 양상이에요? 아니에요. 남편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남편이 악부악처예요. 관이 예를 들어서 보시자고. 어떤 여자가 있어. 여명이 여기 신금이야. 여기 이렇게 절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 여명이야. 갑이 신금을 보면 갑신절 이러잖아요. 그럼 이번엔 을류의 여자가 있어. 여명이. 이거 남편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남편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다 절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럼 되게 악부악처예요. 그런데 내가 악부악처가 아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개운법. 이걸 우리는 업상대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직업, 내지는 남편이 이와 같은 직업에 있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업상대체가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유인의 직업 같은 경우는 무슨 간호사라든가 병원, 의학, 그 다음에 무슨 칼자루 잡는 어떤 공직, 하다못해 후죽간도 괜찮아. 정육정도. 고기 써는 집. 재단하고 자르고 찌르고 하는 집들. 이런 걸 우리가 업상대체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 관성절택에 이렇게 왔으니까 남편하고의 관계는 거의 부부궁이 불미해요. 꽝이야. 그런데 남편을 내가 해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업상대체의 남편하고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오화를 냈으니까 이 오복성을 놓은 사람들 오화를 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렇게 이제 병호 정도 되면은 조상으로도 봐도 그렇고요. 아주 점잖고 느긋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의 심정을 갖추고선 반듯한 직업을 놓는다면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병호 정도 되면 식상이 이렇게 로강으로 들어오면 남편을 고를 때 첫째 기준이 뭐예요? 스펙이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야. 외형이라고. 예쁘고 멋있고 키가 크고 돈키호테. 돈 많고 키 크고 그다음에 테크닉 좋고 이 형을 고른다고. 저 사람이 뭐 키가 작아 안 돼. 에이 못생겨 안 돼. 딱 봤을 때 멋있어야 돼. 그래서 실패해. 관이 절태로 들어와 있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관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명에 대해서 봅니다만 남명에 대해서는 남명은 기본적으로 육친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식이죠. 자식과의 관계는 어때요? 절태예요. 자식 놓고 일찍 떨어져요. 자식이 이 다음에 결혼해도 부모를 잘 안 모셔요. 부모 인연이 별로 없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관이 이제 이렇게 절태로 들어오잖아요. 관이 이제 절태로 들어오면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이 절태로 들어온 데다가 이미 상관 경관의 기운이 있죠. 그럼 남편을 잘 받들어요? 아니야. 무시하고 경시해. 아니 안 들어 말을. 그 다음에 가녀지동이잖아. 배타성을 갖고 있잖아요. 뭘 고분고분 하겠어. 안 듣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기가 굉장히 쉽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우리 남명의 입장에서 보자고. 여명도 똑같지만 관성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또 뭐예요? 직업이잖아. 그렇죠? 직업이 절태로 들어와 있어. 하나를 오롯하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직업이 몇 개예요? 직업이 100개. 그러니까 절태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공직의 기운을 가질 수 있나요? 힘들어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롱런이 안 돼.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자 그러면 관이 절태로 온 사람의 특징 관이 절태다. 그럼 바로 여러분 떠올려 주셔야 돼요. 타인의 간섭 배제. 타인 얘기 안 들어. 고집스럽고 타인의 충고 간섭을 배제하는 거예요. 대기한다 그래요. 그럼 건강상 허리가 아플 것이요. 허리가 아플 것이요. 그 다음에 간장이 손상이 심할 것이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부성인묘 관고는 배우셨어요. 그렇죠? 관고하고 또 틀리는 관성절태예요. 들어왔을 때의 동태는 그렇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 이번에는 인성은 보니까 인성도 종해야 돼. 그러니까 인성도 보니까 인성은 목이에요. 목인데 인성은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어. 간목이 오화에 오게 되면은 뭐로 들어와 있나요? 간목이 오에 들어오면 네? 사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건 을오는 뭐로 들어와 있어요? 네, 생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양포태에 의해서 우리가 양간을 우리가 취한다고 본다면은 사종 왕궁에 놓여 있어. 그러면 육친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친이 사에 놓여 있다. 어떤 어머니예요? 조용하고 하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이 미미하고 어머니가 나한테 크게 자애롭지가 않은 거예요. 어머니 덕이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아까 재성도 보자고. 재성도 욕종이네. 욕종. 아버지라고 보자고요. 아버지가 한량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그럼 병호일주는 부모의 음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대체적으로 없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단 요 사종에 놓여 있으니까 어머니의 기운. 그 다음에 사종에 놓여 있는 이상 항난 이게 따라요. 항마라고 하는 것은 항나는 공부 과정이 그렇게 평탄하고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게 가더라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병호일주는 자 12성에서 보면 12성에서 보면 오화는 뭐예요? 오화는 천문성 오화는 천문성, 천복성, 천인성, 천수성, 천귀성, 있죠? 천복성이야. 오복이라 그래요. 오복성이 있다 그래. 오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 높다는 거예요. 오복성, 천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복성, 천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난, 항마가 따라도 굉장히 식상이 묘강으로 들어와서 그나마 마음을 굉장히 낙천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만족이 높은 항난, 항마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인생이 사로 놓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유경의 관점에서 직업 업상을 놓게 되면은 그나마 팔자는 편한 팔자가 돼요. 그래서 이 병호일주들은 사업에 이게 임수가 제대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재가 제대로 깔려있으면 아주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주로 이 사람들이 노인네가 양광을 놨잖아요. 그렇죠? 뭐야, 전광판, 전기, 레이저, 빛, 여기 관련한 회사에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 많아요.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이. 근데 일단 우리가 쭉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병호일주들은 너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호일주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면서 보면은 이 병호일주에 여러분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음양차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음양차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음양차착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음의 양의 차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배우자 집안이 덕이 꽝인 거야. 배우자 집안 덕 꽝. 그러면 병호일주 여명이야. 시댁덕이 있어요, 없어요? 꽝. 내가 남자야. 남자면 처가댁이 있어요, 없어요? 꽝.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음양차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도망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배워보자고요. 12신살에 대해서. 도망력은 삼합이에요. 그렇죠? 오화는 인, 오, 술이더라. 오화는 인, 오, 술이더라. 도화는 이렇게 앞 뒤에 오는 거. 묘가 도하고. 그 다음에 망신은 앞천 망 중에 오 앞에 오는 거. 사. 역마는 충력제월 하니까 요걸 충하는 녀석. 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도식을 하나가 얻었는데, 요 도망력을 우리가 알고선 또 하나 우리는 항상 보셔야 될 것이 과숙과 고신을 봤어요. 그렇죠? 과숙 고신을 본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방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 오, 미야. 사 앞에 오는 거, 미 뒤에 오는 거. 사 앞에 오는 게 뭐예요? 진. 오, 미에 오는 거, 뒤에 오는 것이 신. 그러면 이 신하고 신은 뭐예요? 이게 지금 역마하고 같이 고신이 겪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역마의 남명 입장에서는 요 고신은 남자잖아요. 그렇죠? 남명 입장에서는 요 신의 행운에 신의 행운에 역마와 고신이 같이 동착되면서 오화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죠. 이렇게 오화가 신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화가 깔린 사람은 무조건 신금운에 이렇게 돈을 벌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요걸 오는 뭐예요? 동물로 보면은 말, 신은 원숭이죠. 요걸 갖다가 우리는 오신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하고 원숭이가 같이 합작을 한다 그래서 의, 마, 심, 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마심원. 다시 얘기해서 생각은 말처럼 의 중에는, 속에는 원숭이처럼. 응? 그래서 이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금행, 행운이 들어오잖아요. 막 오지랖 떨어 그냥. 그러면 병호일주가 내년 16년 병신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들어온다? 쟤를 보고서 오신이 합작이 이렇게 의마심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집에 안 있어요. 그 해에 오화월에 신금월에 어떻다고요? 집 나가. 그럼 이거 학생이야. 요때 얘가 집 나가겠구나. 얘가 약간 일탈하겠구나. 내 와이프야. 그러면 내 남편이야. 남편이잖아요. 그쵸? 병오 남편이야. 그러면 어때요? 요때 집 나가서 일탈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보시는데, 여명 입장에서 이 도화 같은 거 보자고요. 묘운이 들어와 있어요. 묘운이 들어오면 오화가 묘를 봤어. 묘는 나한테 뭐예요? 정인이잖아. 정인 도화예요. 이거 인성이 도화, 도화인데도 인성이 도화가 들어오면 누구랑 일탈의 기운이 있어요? 노랑이라 그래. 노랑은 뭐예요? 노랑은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응? 그래도 오묘에 파가 들어오죠. 파가 들어오잖아. 오묘 팥죽 집안의 신사 오면 뭐라고요? 유자술미 주어라 그랬잖아. 이걸 여러분 빨리빨리 감명을 하려면 외울 건 외우셔야 돼. 파가 들어와 있잖아. 파는 왕지를, 그렇죠. 그럼 비겁에다가 정인이잖아. 정인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모친 사망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인성도화에 의해 가지고 노랑이 들어와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도 없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제가 설명하고 있어, 제가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뭔가가 좀 힘이 하나마 이제 이 자리가 잡혀가는 중이에요. 아직도 그랬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5개월을 거치면은 딱 자리가 잡혀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계속 똑같이 얘기하죠. 고신과숙의 도망력이 계속. 근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빨리빨리 못 만드는 게 우리가 12신살, 12운성 이런 걸 공막 이런 걸 제대로 안 배우셨어.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호 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